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코디메이커 피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좀 재미난 글을 읽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패션 꿀팁 44가지라는 글을 읽었는데 이게 진짜 괜찮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맞는 내용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하는 내용도 있는데 대부분 좀 옷을 잘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알면 괜찮은 내용들이어가지고 이 패션 꿀팁 44가지 읽어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분석해보고 내 생각은 조금 다른데 하는 부분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패션 꿀팁 44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외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액세서리 한 것은 빼라.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액세서리라는 게 코디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욕심이 나서 여러 가지를 좀 중첩해서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만큼 코디에 포인트가 많아져서 코디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집 앞을 나서기 전에 거울 한번 보시고 이건 좀 과하다 싶은 건 한 가지 정도는 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지에 지퍼 옆으로 줄이 생긴다면 당신 몸과 맞지 않다는 뜻. 제가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했는데 아마 지퍼 옆부분 Y존, 즉 흔히 말하는 좀 보노보노 핏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좀 부각되는 건 대부분 허리가 좀 커서 무리하게 조이는 경우나 허벅지 부분이 너무 딱 맞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바지는 과감하게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의를 루즈하게 연출했다면 하의는 타이트하게 연출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을 보고 약간 저는 좀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실패할 확률은 이렇게 입으면 적어지지만 스타일링에 따라서 상하의를 둘 다 오버핏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느낌이 어느 룩이냐에 따라서 스타일링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원색을 너무 많이 매치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게 원색은 본래의 그 색, 파스텔 톤이나 톤이 좀 다운된 그런 톤이 아니라 쨍한 컬러감,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원색끼리만 매치하는 경우에는 정말 코디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체 통일성이 있게 너무 상관없는 액세서리 연출은 과하다라고 써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말 그대로 깔끔한 룩에 좀 스트릿한 액세서리를 한다거나 이게 분위기에 맞지 않는 액세서리를 하지 말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깔끔한 미니멀 룩을 입었는데 조금 과해지는 액세서리를 하는 경우도 이 경우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너무 톤온톤으로 매치해서는 안 된다. 이건 개인적으로 스타일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지만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톤온톤보다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톤인톤으로 무리해서 스타일링을 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톤온톤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 상의를 갈색, 그리고 하의를 베이지색, 그리고 신발도 비슷한 계열의 톤으로 매치하면 자칫 잘못하면 너무 톤온톤이 과해져서 나무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하라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같은 소재의 아이템을 다 같이 매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코튼처럼 좀 흔한 소재가 아니라 세틴이나 벨벳 소재처럼 과해질 수 있는 아이템들로 한 코디를 다 할 경우에 생기는 부담스러운 그런 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벨벳을 입을 경우에는 조금 과한 스타일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포인트가 강한 소재라면은 포인트가 적은 소재로 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스타일링하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용기를 가져라. 자기가 입지 않던 옷에 도전하라. 네, 이거는 좀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옷을 잘 입고 싶다면 자기가 매일 입던 옷 말고 정말 다양한 느낌의 옷을 입어보셔야 합니다. 평소에 좀 슬림 핏만 입었다면은 이번에는 와이드 핏도 입어보고 또 다양한 핏을 도전해보고 다양한 스타일링에 익숙해져야 코디의 스펙트럼이 확실하게 넓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많이 입어봐라. 이건 할 말이 없죠. 뭐든 다 많이 입어봐야 자신의 체형과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입어보세요. 열 번째, 트렌드에서 뒤떨어지지는 말고 자기만의 기준을 지켜라. 이게 또 유행을 따라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느낌으로 유행을 소화하는 것과 무작정 유행을 따라가는 것과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대로 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째, 패션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옷 입는 방식은 좀 와이드하고 스트릿하게 많이 입는데 누군가에게는 또 잘 입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저게 뭐야? 할 정도로 못 입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 옷 못 입어 이렇게 말을 해도 너무 상심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12번째, 세로 스트라이프 무늬는 몸을 더 날씬하고 길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마르고 키 큰 사람은 더 마르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14번째, 부츠컷 데님에 하이힐을 매치하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인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힐 말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첼시 부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자핏 부츠컷 데님을 입고 이렇게 매끄러운 실루엣의 첼시 부츠를 신으면 그 데님 끝부분이 발등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지가 곱창해지지 않고 일자핏으로 떨어져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코디적인 요소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째, 힙이 큰 경우에는 주머니가 아래쪽에 있는 바지를 골라야 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이게 저도 힙이 좀 커서 뒤 주머니를 약간 내려서 스타일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좀 다리가 짧아 보이지만 엉덩이는 좀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째, 이미 알고 있던 패션의 룰을 깨라. 이거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 같습니다. 17번째, 부피가 큰 옷을 입으면 마른 사람은 더 마르게 보인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좀 스타일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오버핏으로 입었을 때 체형이 보완되는 옷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저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18번째, 구두에 양말을 매치할 거라면 구두와 톤온톤으로 매치해야 한다. 이건 구두 스타일링에 있어서 실패할 확률을 적게 만드는 요소는 확실합니다. 톤인톤으로 구두와 양말을 좀 포인트 주는 게 어렵다면 무리하지 말고 톤온톤 스타일링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9번째, 패션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산으로 가지는 말아야 한다. 간단하게 과해지지 말자라는 뜻인 것 같고, 20번째,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죠.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좀 자신이 입고 있는 브랜드가 어떤 느낌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브랜드가 어떤 감성을 추구하는지 그 정도를 알고 있어야지 스타일링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카라트 워크 자켓을 입고 있는데 이 자켓을 좀 깔끔하고 미니멀하게 스타일링한다. 그거는 올바른 스타일링이라고는 좀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21번째, 브랜드의 가격보다 브랜드가 품고 있는 역사를 읽어두는 것이 좋다. 이거는 어느 정도 동의. 그 브랜드의 역사와 네임밸류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22번째, 가방이 명품이라고 스타일이 명품인 건 아니다. 이거는 맞죠?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명품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옷을 잘 입는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3번째, 목이 짧다면 브이넥을 입고 머리는 업스타일로 연출하는 것이 좋다. 이건 체형 보완에서 꽤 괜찮은 말이죠. 목이 짧다면 그만큼 목 부분을 조금 더 노출시켜서 목을 좀 더 길어 보이게 연출하는 것도 좀 중요한 방법입니다. 목이 짧다면 브이넥을 입어서 넥라인을 조금 더 노출시키면 목이 좀 더 길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24번째, 항상 당당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길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입었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뒤에서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은 저희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25번째, 치마 길이가 다리를 짧게 만들 수도 길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건 마찬가지로 남성분들은 반바지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반바지가 길어질수록 다리가 조금 더 짧아 보이고 반바지가 좀 짧아질수록 다리가 길어 보인다. 피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26번째, PO에 맞는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다. 중요한 부분이죠.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좀 이렇게 힙하게 스트릿하게 입는 걸 좋아해도 결혼식장에는 좀 깔끔하게 입고 갑니다. 27번째, 나이에 맞는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나이에 맞는 옷차림은 그 기준을 누가 정하죠? 28번째, 너무 화려한 옷이라면 어두운 색을 같이 매치해서 톤다운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화려한 패턴이나 상의를 입었다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화려하게 입는 것보다는 그 색상을 포인트로 두고 다른 컬러들로 조금 죽여가지고 코디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29번째, 패턴이 있는 옷은 패턴 안에 배색되어 있는 색 중 선택해서 매치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패턴이 있겠죠. 체크 패턴이라든지 애니멀 패턴이라든지 그 패턴의 그 컬러를 신발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조금이라도 첨가를 해서 스타일링하면은 전체적인 스타일링이 색감에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코디에 실패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30번째, 그대로 입지 말고 리폼해서 스타일을 만드는 것도 좋다. 저는 약간 반대인 게, 리폼을 잘 못한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멀쩡한 옷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31번째, 한 브랜드의 아이템으로 전체 코디하지 않는 게 좋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한 브랜드의 아이템으로 전신을 스타일링을 하면은 조금 촌스러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근데 전혀 무드에 맞지 않는 브랜드들을 매치하는 것도 오히려 전반적인 스타일이 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같은 무드의 브랜드들을 함께 매치하는 게 스타일링에 실패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32번째, 아무리 마음에 드는 옷이라도 안 어울리는 건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조금 팩트 폭행인데, 이게 안 어울리는데 아깝다고 입지 말고 안 어울리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33번째, 베이직한 아이템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포인트 아이템을 코디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코디에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는 부분입니다. 베이직한 아이템을 중심으로 포인트용 아이템들을 함께 첨가하는 느낌으로 스타일링하면은 기본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많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직한 셋업에다가 포인트 아이템으로 신발에 포인트를 주는 것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번째, 오래갈 아이템은 고가로, 액세서리 등은 저가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제 생각과 다릅니다. 오래갈 아이템, 아우터 같은 아이템들도 고가로 구매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액세서리 같은 부분도 코디에 확실하게 좀 포인트를 주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의나 이런 부분보다 액세서리에 조금 더 힘을 주는 편입니다. 35번째, 속옷이 겉옷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야한 말 같은데,
36번째, 트렌디한 아이템만 매치하면 오히려 촌스러워 보인다. 좋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브랜드가 좀 트렌디한 브랜드다 해서 그 브랜드의 제품들만 연출을 할 경우 오히려 조금 더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의 로고가 지금 굉장히 인기 있다 해서 전신을 그 로고로 도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37번째, 유행은 결국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는 안 돌아온다.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또 레트로 열풍이 돌아오면서 과거에 유행했던 아이템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뭐 댓글을 보면 와, 이게 다시 유행할 줄이야? 와, 이거는 다시 살 필요 없겠다, 집에 있으니까.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이 카테고리가 같은 거지 핏이나 디테일적인 부분에선 상당히 달라져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스타디움 자켓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좀 핏한 그런 스타디움 자켓이 유행이었다면은 현재에는 약간 크롭하지만 어깨 부분과 품은 좀 오버핏으로 나오는 그런 스타디움 자켓이 유행인 것처럼 유행은 돌아오지만 핏이나 디테일적으로는 많이 바뀌어서 나온다.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8번째, 아무리 열심히 꾸몄더라도 안 그런 척 신경 쓰지 않는 척 해라. 이건 뭐 그냥 자존심이죠. 난 평소에도 뭐 이렇게 다닌다. 39번째,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인식해서 코디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운 것이다. 코디의 기본은 자신의 체형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40번째, 다른 이의 스타일을 따르는 것 좋다. 하지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면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말인 건 사실입니다. 컬러 조합이나 핏은 조금 참고를 하되 뭐 전부 다 따라하지는 말자. 41번째, 옷을 살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옷과 코디가 가능한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패션고자 특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한 아이템에 꽂혀서 무조건 사지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그 아이템과 좀 코디가 되는지 알아보는 거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 부분을 생략한다면 아, 옷은 많은데 왜 입을 게 없지?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42번째, 너무 많은 자기 합리화는 화를 부른다. 이거는 자기 합리화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조금 애매하다면 주변에 옷을 잘 입는 친구한테 한 번쯤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3번째, 많은 사람들이 별로라면 조금 별로인 것이다. 팩트로 후들겨 왔네요. 패션은 상대성인 건 맞지만 진짜 다수가 별로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별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아니 패션은 또 정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습니다. 44번째,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스타일을 입느냐가 아니라 자신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은 약간 응원하는 말 같아요. 마무리하는 멘트로. 하지만 팩트는 어떤 스타일을 입었느냐, 어떻게 소화하느냐, 자신의 체형에 잘 맞게 입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연습도 연습하시고 많이 입어보시는 게 정말 옷을 잘 입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 멀었고요. 네, 이렇게 패션 꿀팁 총 44가지를 좀 분석해보면서 제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은 하나하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20번째,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와 9번째, 많이 입어봐라. 37번째, 유행은 결국 되돌아오지만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어가지고 정말 가슴에 와닿았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번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